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입니다. 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총론적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16만 호 공공주택 보급 방안과 건설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시리즈로 나눈 이유는 공공주택 보급 논의 저의 주 테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공공주택 보급 방안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살고 싶고 살기 쉬운 공공주택 1, 2, 3 보급 방안,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저는 공공주택 1, 2, 3 보급 방안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10평대 10년 거주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고 대부분 비정규직의 차별을 감내하며 현실에 좌절하며 결혼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을 우선 대상으로 내 사람이 생길 때까지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될 것입니다. 일정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청년층을 우선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20평대 20년 거주 공공전세주택을 보급하겠습니다. 비싼 주거비는 맞벌이를 강요하고 보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을 사회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은 주로 신혼부부, 직장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20평대 주택을 최장 20년 동안 살면서 내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전세도 추첨제로 선정할 것입니다. 셋째, 30평대 30년 거주 공공자가주택을 마련하겠습니다. 입주 대상은 주로 무주택 장년층이 될 것인데 30평대에 30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자가로서 내 생의 마지막까지 주거보장을 책임지겠습니다. 공급 가격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공공분양, 공공전세 등은 주변 시세의 70% 내지 80% 가격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상호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보급 방안은 주변 시세 기준에 균등하게 보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공공주택만큼은 조성원가 플러스 알파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반값 아파트 공급 대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제가 지으려고 하는 공공주택은 공공용지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올리는 형식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싸고 매입 비용이 없는, 그래서 전체적인 조성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공자가주택 같은 경우도 기존의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첫 번째는 한강변에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 둘째는 도심지에 철길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만드는 방안. 첫 번째 것은 이름을 한강마루타운이라고 명명했고요. 철길 위에 씌우는 것은 철길마루타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역세권, 그러니까 지하철 및 철도역, 그 역이 있습니다만 그 역 주변의 역세권 고밀도 개발 방식. 네 번째가 공공재개발 등을 통한 공공주택 보급 방안. 이 네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저는 공공주택 16만 호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6만 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 2, 3 공공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공공자가주택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강마루 타운하우스 조성 효과는 공공주택을 공급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 보상비가 들지 않아서 주변 땅값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단기간 조성이 가능합니다. 아스팔트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 최고의 요지를 녹색 공원과 문화 이벤트가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시민의 삶의 질까지 업그레이드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주변에는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미니 숙박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라 관광지로도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한강마루타운은 1층에 조망권을 살려서 테라스 카페 거리와 소형 마켓들이 조성되어 수많은 미래형 일자리 창출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주택들에는 저소득 미혼모, 미혼부 등 한부모 자녀와 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입주 조건 제도를 신설하여 혜택을 드릴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철길마루 타운하우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상철도 구간 60km 중 일부를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역, 용산역, 청량역, 동대구역 등 수많은 역이 현재까지 기차가 달리는 철로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울역은 롯데몰, 용산역은 아이파크몰, 청량역은 롯데백화점 등 거대한 쇼핑몰이 들어서 있습니다. 큰 대기업들의 노른자의 영업장으로 전락한 철로의 그 공간을 온전히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공공주택단지로 확대 변화시키겠습니다. 철길 위에 주택을 짓겠다고 하니까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이미 철길 위에 백화점이 지어져 있는데 왜 불가능하냐고 저는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대규모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되고요. 철로로 단절된 도시가 연결되고 주변 지역이 상생을 하게 됩니다. 철도로 인한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철도 주변의 낙후 지역도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하철과 전철로 출근하는 소위 궤도적 대중교통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서 도로 교통량이 줄고 교통체증도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300개가 넘는 지하철 역세권을 공공개발하여 공공주택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철로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 주변 250m까지 되어 있는 역세권을 500m의 길이로까지 확대하고 용적률도 현재의 평균 160%를 최대 700%까지 높이는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공공주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곳이 70군데에 달합니다. 이 공공재개발 신청한 70군데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민간 협력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을 살기 쉽게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조성원가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수준에서 안정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 안정, 주거 안심, 주거 보장, 우상호가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